동원이 됐다는 게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리고 아니 왜? 너무 궁금해요. 네.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HID가 동원 뭐 알아서 알겠는데, 뭐 그래. 근데 이게 40명을 선발해서 훈련을 해왔다는 거 네, 아니에요? 9월부터. 예. 근데 이제 이 지금 HID가 뭘 하려고 했느냐에 대해서 다 밝혀진 게 아닌 것 같아요. 지금 한 명도 접촉을 못했습니다. HID 그러다 보니까, 요원들한테는 예, 아니 그냥 거기에 대기하고 있던 인원들에 대해서는 한 네. 명도 접촉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그럼 어떤 보니까- 훈련을 했는지, 뭘 하려고 아니 했는지도 훈련은 똑같겠죠. 훈련은 똑같는데 이제 상대만 다르겠죠. 예, 전혀 다른 훈련을 타겟이 뭐냐만 좀 다를 수 있다. 네. 네. 지금 나온 거 선관위 직원들 이야기는 나왔잖아요. 글쎄요, 저는 선관위 직원 쪽으로 HID가 올 만큼 네. 선관위가 아주 그냥 뭐 전투적으로 막 이렇게 무장돼 있는 하긴 조직은 저도 아니니까. 그래서 왜? 네. 아니 궁금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네. 끊임없이 그걸 이게 이 윤석열 정부 들어오고 나서 이상한 패턴들이 보이는 거예요. 군사적 대응 패턴이. 의도적으로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는 패턴을 보여왔기 때문에 네. 이건 비상계엄 가능성이 있다고 이제 저는 생각을 했던 거죠. 계속해서 그러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고 그런 상태에서 북한이 2015년에 실제 우리 대북전단에다 확성기와 대북전단에다가 고사총을 쏘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대응 사격하고 네. 그 상황을 만들면 비상계엄은 자연스럽게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반란군과 뭐 이걸 진압군이 나눠지는 게 아니라 그때는 이제 북한의 무력 충돌이 있기 때문에 사회 안정이라는 큰 명분이 생기는 명분을 가지고 예. 하면 군은 따를 수밖에 없고 자연스럽게 이건 성공할 거로 보여지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노려서 1년 가까이 이거를 준비해 왔죠. 근데 그게 안 됐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HID가 뜬금없이 탁 들어오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건 뭐지? 그러니까 이 제보는 김병주 의원이 받았죠. 네. 받았는데 이제 저는 HID 경험이 있으니까 야 이건 다른 목적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인민군과 관련된 것들을 찾게 되고 막 이런 것들을 이제 또 역추적하는. 네. 그 추정하고 계신 시나리오 내지는 그 추정하고 계신 그 목적이라는 게 뭐라고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일단은 저는 소요, 반란, 그다음 폭파. 그래서 이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거고요. 북한 군복 입고 아니 군복 입고는 잠깐 입을 수는 있지만 한국에서 활동을 하니까 네. 무장공비가 넘어오면 또 북한 인민군복을 입지는 않잖아요. 통상적으로 보면 한국군 복장을 하거나. 뭐 그렇겠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북한이 소행이다라는 거 합동수사본부에서 밝혀내야 되고 발표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김어준 총수가 얘기한 것 중에 좀 믿음이 갈 만한 건 인민군복을 매립한다. 이런 것들은 이제 조금 신뢰성이 상당히 높은. 근데 그 인민군복 매립이라는 게 이제 계엄이 끝나고 나면 그게 북한이 뭔가 관련돼 있었다는 명분을 쌓기 위해서 미리 아니죠. 해놨다는 계엄의 거예요? 지속이죠. 그냥 계속 그 상황을 유지하기 계엄을 위해서. 지속하기 위해서 네. 그다음 명분 없는 비상계엄을 내렸잖아요. 네. 근데 이제 사전에 우리는 이거를 탐지하고 있었고 살펴보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파번이 이런 것도 나왔다. 비상계엄을 했던 거고. 네. 근데 실제 합동수사본부 결과 북한의 뭐 AK 소총, 인민군 복장들이 일부 매립된 게 발견됐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비상계엄은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약간 그런 쪽에 이제 포커스를 좀 맞췄었죠. 네. 안 그러면 네. 선관위하고 국회를 장악하는데 HID가 이게 와서도 안 되고 올 이유도 없어요. 네. 워낙 707이라는 뭐 우리 그렇겠죠. 지금 TV에 보이는 707은 뭐 팔꿈치로 유리창 깨고 막 이러는데 1, 2초면 깨요. 그리고 이제 제압하는 것도 엄청 우리가 실제 국정감사 때 707 가서 저격, 그다음에 뭐 테러 진압, 그다음에 테러범 이게 그거 하는 거, 제압하는 거 이런 것들 다 보고 왔거든요. 보통 실력자들이 아니에요. 매일 밥만 먹고 그거를 하니까. 그러니까 뭐 의도적 태업이라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예. 네. 그러니까 이게 다 그래서 지금 뭐 국회나 선관위 정도는 그냥 몇 명만 풀어도 저희 의원실만 풀어도 다 장악이 되는 장악을 건데. 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비상계엄의 명분, 계엄법에도 나와 있고 헌법에도 나와 있듯이 비상계엄의 명분이 있어야 자기 정권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고 이런 건데 그거를 못 만들고 시작을 한 거잖아요. 비상계엄. 그러니까 한 1년 동안 계속 북을 자극하면서 북한이 어떻게든 뭔가 도발해서 우리가 좀 싸우는 모습을 그려야 내가 비상계엄을 딱 할 텐데 그게 안 돼서 이제 답답한 와중에 어쨌든 올해 지나가기 전에 하긴 해야 되니까 12월 3일 그날 이제 네. 일을 벌렸다. 요런 그게 왜 그래서 그 그러냐면 명분 중에 하나로 9월부터 일단 한번 HID도 훈련을 하고 예. 대기하게 아니 이게 했다. 그냥 다 연속성이 있는 거예요. 무인기 평양에 보낸 거라든지 대북 확성기라든지 대북 전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연관성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특히나 이제 무인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전투용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무인기요. 북한에 보낸 게 2km 상공에서도 소음이 지상에서 다 들릴. 그럼 모두가 알게 하는 그런 무인기인가요? 예, 예. 그러다 보니 내가 그리고 여기 있다. 평양에는 밤에는요 네. 비행기 한 대도 못 떠요. 아. 파리 한 마리도 못 떠. 맹 소리만 나도 안 돼. 그 방공 시스템이 엄청 잘 돼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우리도 물론 서울 P73 지역에 항공기가 못 뜨지만 평양은 더 심해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러 이제 의도된 걸로 보여지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축적되는 일환으로 9월부터 한 것도 만일 북풍이 성공을 못하면 또 다른 수단을 통한 북풍.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던 거죠. 네네. HID 작전 자체가 그런 거니까 훈련 자체가 그런 거니까. 네. 자꾸 그렇게 하는데도 북한이 안 따라주니까 좀 답답했겠네. 엄청 답답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원점 타격 그런 얘기까지 이제 뭐 나오고 그랬던 것 같긴 한데 뭐 아직은 뭐 이게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이게 팩트다라고 받아들이기 저는 북풍은 밝혀질 걸로 봐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제보의 신빙성이 상당히 높은 쪽에서 저한테 왔고요. 네. 그래서 1차적으로 국방부 현안 질의에서 얘기했던 게 무인기 보냈죠.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다음에 우리 쪽 지역에 무인기 떨어졌죠. 삐라통 있었죠. 네. 이런 것들을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던 거예요. 근데 그러면 제보의 신빙성이 굉장히 높고 결과적으로 이 북풍이 밝혀질 것이라고 하신 것은 무인기를 우리 군에서 의도적으로 언제 계획해서 보냈다라는 걸 밝혀낼 수 있다는 네, 이야기인 저는 거예요. 충분히 밝혀낼 수 있다. 입증을 할 수 있는 자료들이 네, 지금 있다. 자료들을 계속 축적하고 있고, 네. 그래서 충분히 밝혀낼 것이다. 네. 이 북한은 가만히 있나요 이렇게 되면? 네? 그래서 이게 국가안보와 네. 이 계엄의 딜레마인 네. 거예요. 뭐냐면 이게 우리가 의도적으로 밝혀서 공식적으로 이거를 발표해버리는 순간 그러니까요. 북한은요. 근데 위기는 기회라고 또 북한과의 관계가 다시 뭐 이제 상당히 가까워질 수 있는 뭐 그런 가능성도 열려 있는 건데 아니, 그 그거에 관련해- 대한 네. 고민이 정말 많아요. 근데 북풍의 종류에 무인기 말고 또 그러면 있죠. 또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상임위장에서 제가 얘기했던지 뭐냐면 대북 전단을 군이 만들어서 뿌렸습니다. 이 민간이 계속 보낸 게 아니라 민간도 보내는데 여기에 군이 섞여서 보냈기 때문에 이걸 단속을 제대로 안 했던 거예요. 그러면 민간 풍선에 군이 그 유인물을 집어넣은 거예요? 아니 본인들이 별도 풍선을? 비슷한 걸 만들어서 그러다 보니까 단속이 안 됐고 제가 국정감사 때 이거에 대한 지적을 왜 단속 안 하냐 북한에 도발을 유도하려고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지적 이제 막 하면서 합참부장하고도 막 싸우고 막 이랬었죠. 그 북에 보낸 삐라 가운데 약간 좀 민간이 보낸 거 맞나 싶은 거가 예전에 한 보도 나온 적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지금 확인 작업에 있고요. 지금 이제 뭐 속보 나온 건데 보니까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발표한 내용인데 그 노상원 있잖아요. 예. 그 전 정보사령관 수첩에 예. NLL 등에서의 북의 공격을 유도 이런 표현이 수첩에 예. 적혀 있었다. 뭐 예. 이런 게 이제 좀 수사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수첩에도 들어있지만 네. 노상원하고 이제 SBS인가요? 거기 네. 인터뷰한 적이 인터뷰한 데도 들어있어. 그러면 전쟁하자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도발을 유도하고 그다음에 백령도를 폭격하고 그러면 네. 우리가 원점 타격과 평양을 공격하고 막 이런 시나리오들을 만들려고 했던 게 이제 서로 김용현과 노상원이 대화 내용을 노상원을 통해서 나왔죠. 네. 이거 그럼 내란뿐만이 아니라 외환 조장, 외환 미수 내지는 하여튼 조장 그런 조장을 했다. 이렇게 네.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될 거죠. 수밖에 네. 없겠네요. 그런 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노상원 입을 통해서 나오고 노상원 수첩을 통해서 나오는 거죠. 원래 이제 대통령에 대해서는 뭐 일반 형사 사건은 뭐 하지 않고 제일 이제 할 수 있는 게 내란, 외환 두 가지인데 두 가지가 다 걸릴 걸려요. 생각. 이 천공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천공이 하다란 통일 시나리오 이야기를 꺼내셨는데 도대체 이거는 무슨 이야기인 건가요? 이거 너무 질문하면서 아니 부끄러워. 네. 제가 사실은 우리 민주당에서 김민석 최고께서 네. 이제 8월에 했잖아요. 네. 계엄 제일 먼저 얘기한 사람은 맞아요. 맞아요. 저예요. 그래요? 치고 있잖아요. 6월이잖아요. 6월. 제가 SNS에 올린 게 네, 페이스북에 쓰고 그러셨나? 네, 페이스북에 쓰고 기사도 나오고 엄청 깨지고 그때는 욕 엄청 항의 전화 엄청 받고 맞아. 저 군대 갔다 온 놈이 계엄 얘기하고 있다고. 근데 이게 북풍하고 저는 연결을 시킬 수밖에 없었고 이 우리 군의 군사적 대응 조치가 너무 북한이 제발 도발해 주세요 하는 거랑 똑같은 군사적 대응 조치를 하기 때문에 이제
통일 대통령 가을에 통일되고 통일 대통령을 천공이 예측했고, 야 그러면 이 군사적 대응들이 이렇게 해서 계엄으로 가고 결국은 통일 대통령 2025년 통일을 꿈꾸는구나 해서 이제 시나리오를 쫙 썼던 거죠. 그게 그러면 계엄령을 선포하고 나서 네. 그다음에 이제 군 통치 체제를 가지고 간 다음에 네. 진격해서 통일을 해요. 전쟁을 하는 거죠. 아, 아니 뭐 국민 생명은 안중에 없으니까. 지금 북진 정권은. 통일을 해서 한반도의 아니 통일 북진 대통령, 통일은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요. 통일 대통령. 예, 오늘이나 내일 정도 제 팩트 체크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그걸 이제 아니, 언론 지금 인터뷰를 이런 거 할 하려면 어쨌든 미국이랑도 어느 정도 네. 얘기돼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얘기된 거예요? 안 될 된- 리가 없을 것 안 된 같은데. 거죠. 예. 혼자 그냥 그런 생각 한다는 예, 거예요? 예, 그렇죠. 아니 뭐 국방부의 그 정책 그 구호 중에 즉강 끝 있잖아요. 네? 즉각 강력히 끝까지 아, 네네. 예, 이런 것들은 전자권 없는 상태에서 불가능하거든요. 네. 뭐 신원 씨, 김용현의 그렇죠. 그 캐치프레이즈. 네네네. 아, 즉강 끝. 아, 네. 즉각 강력히 끝까지. 예, 아. 이게 불가능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대포권 3가 되면 전자권이 한미 연합사령관으로 뭐 그렇겠죠. 넘어가니까 네. 부대 이동도 자유롭지 못하는 예, 거예요. 예, 예. 그런 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뭐 도발을 한다, 뭐 이런 건 불가능한 거고. 그러니까 전쟁을 유도하기 위해서 북한이 먼저 공격해줘야 되는 거죠. 네. 북한은 알았나? 왜 남에서 계속 이렇게 이게 상당히 그런지. 운도 좋은 것 같아요. 운도 네. 좋은 것 같은 게 뭐냐면 북한은 러시아와의 관계. 그러니까 그 동안은 미국만 바라보고 미국이 대북 제재 해제만을 바라보니까 계속적으로 미국의 메시지를 줬던 거죠. 근데 러시아가 들어오면서 상황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자율성이 생긴 거예요. 내한테. 미국밖에 없었는데 우리 국가의 생존은 미국 없이도 가능하구나.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러 동맹조약이 체결되고 그다음에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 있고 그런 대외적 관계가 아주 급변하는 상황에서 한국과 이제 군사적 충돌까지는 아닌 것 같다라는 전략적 판단을 한 것 같고요. 그 근거가 뭐냐면 동의선 경의선 폭파할 때 얘네들이 방벽을 설치하면서 차단을 하거든요. 우리가 공격 못하게끔. 아. 그런 것들이 전혀 다른 패턴이거든요. 북한은 일단 찔러보는 네, 이런 네, 습성을 갖고 자존심적인 전략을 많이 피는데 내가 기분이 나빠. 그러면 한번 쳐보거든요. 뭐 대북전단 야 뿌리지 마. 막 경고하다가 그냥 우리가 대북전단 보내면 그냥 쏴버리잖아요. 그런 패턴이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운이 좋았던 거예요. 이제 북한도 이제 이런 북러 관계, 그다음 네. 우크라이나 전쟁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한국과의 뭐 이런 군사적 충돌이나 대치 이런 것들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한국이 하는 만큼만 해요. 네, 한국이 하는 만큼 대북 전단도 항상 우리가 보내면 저쪽에서 오물풍선. 오물풍선 먼저 보내고 대북 전단 보내는 경우는 없어요. 지금 오물풍선 안 날아오잖아요. 네. 이 대북 전단 뿌리면 날아옵니다. 그래서 북한도 패턴이 지금은 아닌 것 같다는 대북 생각하는 거 확성기도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확성기를 하면 저쪽에서 확성기 방송을 하고 뭐 이런 패턴이에요. 딱 그냥 1대1 대응만 하고 있군요. 네. 아니 근데 북한이 지금은 저 진짜 하려고 했는데 이제 이걸 확인한 뒤로는 어물풍선도 안 보내는 것 같아요. 아니 우리가 안 보내요. 그래서 대북 전단 안 바람 보내는 방향이 거야? 네, 바람 방향이 우리가 뿌려봐야 우리 쪽으로 날라오니까 안 보내고 우리가 보내면 보냅니다. 우리가 벼랑 끝에 서 있었네. 엄청 지금 정신이 그것들도 번쩍 이제 들었어요. 국민들이 네. 모르는 거예요. 막 국민들이 오물풍선을 북한이 5,500개를 날려보냈다. 네. 이게 숫자로서 많이 날려보낸 건 맞지만 우리가 먼저 했어요. 어. 우리가 먼저 하고 그럼 오물풍선으로 대응하고 이런 군사적 총으로 대응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방식으로 대응을 하는 그런 패턴을 보였던 거죠. 그러니까 남북 관계는 북한 입장에서는 안정적 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운이 좋았던 거죠. 북한이 우리보다 더 이성적인 상황이었나 봐요. 이 상황에서는 네. 아니 이성적인 게 아니라 우리 남한으로 눈을 돌릴 시간이 없었다. 여유가 없었다. 네, 이제 국제 정치학적으로. 네네. 그래서 이런 일들은 뭐 당연히 되지도 않을 거지만 윤석열의 장기 집권 플랜의 시작이었다고 보신다는 건거. 아니 그렇죠. 부정 선거나 국회 해산을 생각했던 거니까. 그래서 이제 부정 선거를 얘기하면서 선거는 어차피 안 돼. 네. 이런 선거를 뽑힌 사람들은 정당성도 인정할 수 없어. 네. 그 국회는 해산이야. 네. 그리고 이제 북한과 지금 이제 전쟁 상태에서 뭐 나라 뭐 민주주의냐 이러면서 이제 그렇죠. 장기 집권으로 간다는 거였군요. 네. 그 플랜이
말도 안 되는 플랜이지만 거기 있는 몇몇 사람들은 또 실제로 그걸 하려고 했었었고. 예, 그렇죠. 아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대충 알고 미국이 엄청 화를 낸 건가요 그러면? 그럼요. 미국 네. 입장에서는 완전 열받는 짓이죠. 이거 말. 그러니까 그냥 전부 정부가 됐건 오피니언 리더들이 됐건 다 이제 윤석열을 비판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 정부랑은 현재 정부랑은 대화할 생각도 없겠네요 미국.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제 바이든이 공들여 놓은 게 있어요. 네. 핵과 관련된 네네네. 우리 저 핵 공유 체계, 네. 그다음에 막 핵 훈련 이런 것들을 했는데 우리가 네. 미국으로 날아갔잖아요. 그 훈련을 하러. 미국이 돌려보내 버렸어요. 미국까지 갔는데 우리 그 장군들하고 뭐 일부가 갔는데 언제쯤 얘기해요? 이거? 얼마 안 됐어요. 아 그래요? 예. 이거 계엄 전에 계엄 때. 계엄 때요? 예. 아. 정책실장 뭐부터 시작해서 장군단들 해서 그 훈련 니네 지금 이럴 NCG TTX라는 훈련이 있는데요. 그거를 갔는데 훈련 취소됐다고 돌아가 이렇게. 미국까지 갔는데 돌려보내 버렸죠. 아 이게 얼마나 이게 창피한 거죠. 네, 네. 그건 아직까지 뭐 안 나왔잖아요. 네, 네. 훈련 취소됐다라는 건 나왔어요. 실제 우리 같으면 이게 동양인들은 예의가 있잖아요. 네. 왔으니까 네, 냄새라도 왔는데, 맡고 가. 좀 약간 구경하고 이렇게 나- 사진 하나 찍고 이렇게 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 훈련 취소 사유도 얘기 안 하고 훈련 취소됐으니까 돌아가라고. 아 근데 이제 트럼프 어쨌든 이제 취임할 거 아니에요, 고. 예. 그럼 이제 그 사이 전후에서 진짜 중요한 때잖아요. 외교적으로도 중요하고 그렇죠. 우리 국익을 지키는데도 매우 중요한 시기인데 지금은 우리가 마땅히 거기 누가 가서 우리 입장을 좀 대변할지가 조금 애매한 상황 아니에요? 지금 전혀 라인이 이제 없는 거죠. 이제 한국 정부가 무정부 상태라고 보기 때문에 애초에 이제 트럼프 쪽하고는 이제 연결이 안 되는 거고.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정용진이나 만나고 있고 지금 트럼프가 제일 처음 만난 우리나라 정재계 인사 1호가 정용진이.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 국무위원들 해외 출장이 다 취소됐잖아요. 예. 지금 그게 지금 보도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 상황 알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네. 해야 돼요? 어떻게 할 거고? 근데 이제 저는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서 국정 안정시키고 경제 안보 이 큰 틀에서 여야가 협심을 해서 안정화로 가는 게 제일 좋다고 보여져요.